2강 상업사용인. 자, 상업사용인은 누굴 얘기하는지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윤곽은 다 나와요. 자, 보세요. 중간쯤에 17페이지 중간쯤에 이때 보이나요? 두 번째 문단에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은 이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기업 조직 내부에서 체크되어 있죠. 자, 세 줄 내려와서 기업 조직 외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업사용인은 기업 조직 내부를 얘기합니다. 기업 조직 내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속적인, 속해 있다는 거죠. 종속적으로,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속해 있으면서 보조하는 자. 예, 이를 상업사용인이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지배인이에요. 자, 보시면 그 밑에 줄에 보면 지배인이 있고, 지배인은 포괄적이에요. 하지만 부분적인 거,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있죠. 물건 판매 점포 이를 사용하는 사용인. 네, 이들은 모두 다 기업 조직 내부에 있고 종속적으로 속해 있죠, 지금 거기에. 그런데 비해서 기업 조직 외부를 보세요. 기업 조직 외부 우리가 뒤에서 배워요. 대리상, 중개인, 위탁 판매인, 그 다음에 운송 주선인. 이들은 다 기업 외부, 기업 조직 외부에서 합니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공통적인 거는 영업을 보조하는 자인데, 기업 내부에서 보조하는 자, 아니면 기업 외부에서 보조하는 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사용인은 내부에서, 그 위의 자들은 다 외부에서 영업을 보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조하는지 그 역할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들의 책임이 어떻게 되고, 그건 알면 됩니다. 자, 넘길게요. 그걸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다 나오죠. 영업 보조자들인데, 기업 내부 종속되고, 기업 외 독립돼 있죠. 독립돼서 활동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속적인 데 속해 있다는 총칙편에서 다루고 있고, 외부, 그냥 그 기업 외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은 다 상행위편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은 전체적인 확 보여요. 그래서 기업 내부 우리가 지금 바로 배워야 되는 게 지배인 제10조 이하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업상인, 그 다음 15조,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에 대한 사용인 16조, 그 다음에 그 이외 상해인은 87조, 93조, 101조, 114조 이렇게 대리상 또는 중개인, 위탁 판매인, 그 다음에 운송 주선인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 배웁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지배인 체크해 두세요. 자, 지배인이란 영업주를 가름해서, 가름한다는 얘기는 대신하는 거예요. 영업주를 대신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업주 누굴 얘기해요? 주인을 얘기해서 주인. 그 주인 대표하고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게 주인을 얘기해. 누구야? 아까 명의 자기죠. 자기 명의로 하는 그 자기가 지금 여기 하는 영업주예요. 그러면 그를 대신해서 가름해서 그 영업에 관한 체크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재판상 그리고 재판 외 모든 걸 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분적 포괄 대리를 가진 상업사용인은 여기서 뭐가 탈락돼요? 재판상이 탈락돼요. 재판상이 탈락되고 뭐예요? 재판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자, 이렇게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지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포괄적이죠. 대리권이. 자, 포괄적.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떻게 돼요? 전형상 체크하셔야 돼요. 대리권의 전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줄 보세요. 획일성 있죠. 획일성. 대리권의 획일성. 이 세 개의 성질을 잘 물어봐요. 대리권, 그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게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가 눈으로 익혀주세요. 자,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 다음 단락에 오면 상업법에서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우리는 지배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들의 지배인들은 우리 대부분 뭐라고 명칭되어 있냐면 보세요. 본부장, 지점장, 영업소장, 출장소장, 그 다음에 지사장. 이들은 다 지배인으로 봐요. 그 명칭상 보면 이들 지배인이라고 한다고요. 누구 지배인, 우리 저기 그 호텔에 있는 지배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도 권한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권한을 준다면은. 그걸 얘기하는 게 착각하, 그렇게 혼돈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명칭을 써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줄 끝에 보면 그 명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부여받은 권한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인데 권한이 없어. 그럼 지배인이 아니죠.
예, 이렇게 그 명칭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지배인과 구별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죠. 우리가 대부분 이제 대표이사는 그 지배인이냐 이거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그 두 줄 내려와서 그러나 지배인이 영업의 대리인에 비해서 대표이사는 어떻게 돼요? 회사의 대표 기관. 앞에 기관이란 말 나왔죠. 이때 얘기하는 기관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 기관이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네, 어떤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배인은 뭐예요? 고용관계죠. 고용한 관계죠. 대표이사는 고용관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기초로 한다는 거죠.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무슨 관계라고 돼서 위임관계라고 되어 있죠. 지배인은 고용관계, 대표이사는 위임관계. 그렇게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언제 선임하고 언제 존임하냐 이거죠. 다 대리죠, 대리. 자, 선임 보시면 상법제 10조에 보면은 지배인을 선임하고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줄 보면 영업주인 상인, 자기 명의죠. 자기 명의가 그 자기를 얘기하는 거, 상인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주인 상인, 앞에 있는 영업주 상인 다 같은 얘기예요. 법정 대리인도 이 그 상인의 법정 대리인도 지배인을 어떻게 됐어요? 선임할 수 있어요. 누가? 대리인이. 무슨 대리인이에요? 그 상인의 법적 대리인이. 법적 대리인도 지금 얘기했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관계냐 이임관계냐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지만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지배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법정 대리인 되는 거고 일반 그 임의 대리인 누구예요? 수권 있죠. 일반 수권 주는 거. 법정 대리인이 아니에요. 일반 대리인은 지배인에 선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구분해 주세요. 자, 두 줄 내려와서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청산 중에 지금 회사가 청산 중에 그러면 회사 그 청산 중인 회사나 파산 중인 회사 있죠. 이들은 이게 인정되나요? 보세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죠. 뭐 끝나는 말에 무슨 선임이 돼, 그죠? 이들은 선임할 수 없어요. 지배인을.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세요.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의사 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라도 반드시 행위 능력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아니라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행위 능력자 체크해 주세요. 행위 능력.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대리에서도 본 적 있죠? 대리. 자, 그래서 직무에 체크돼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 견임 허용되지 않아요. 특히 어디에? 감사. 감사 지배인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중요합니다. 감사 견임 안 돼요. 그리고 업무 집행사원이나 이사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 감사는 되고 이들 되네. 아니, 감사는 안 되고 이들은 되네. 구분해 주세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뒤집어서. 지분 나올 때. 이해되시죠? 반드시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상법은 기출문제에서 안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똑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문제 풀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대법원 판례 밑에 지배인의 선임은 뭘 해야 돼요? 등기사항이라고 했죠?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해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지배인도 등기사항이나 누가 등기해줘요? 영업주가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존임 뭐죠? 존임. 언제 끝났냐 이거죠. 이게 왜 주냐면 우리 대리하고 지배인하고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종임에서 확연히 달라져요. 그게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종임은 지배인이 소멸되는 시기고 오늘 보면 그 세 줄 내려오세요. 민법의 대리와 달리 영업주의 사망 있죠. 영업주. 그 상인, 영업주 본인, 자기, 영업주가 사망하면 대리는 소멸되죠. 하지만 지배인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배권에 대한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영업주의 사망은 하등의 지배인의 소멸사유와 관계없다. 하지만 대리는 있죠. 대리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는 상법이기 때문에 이 지배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사항이에요. 선임도 등기사항이지만 종임도 등기사항이에요. 종임되었는데 등기해서 빼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영업주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종임되면 영업주가 이 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예, 그래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자, 지배인의 권한 21페이지 첫 번째 줄 동그라미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포괄성, 전형성, 해결성. 자, 그리고 다음 문단에 대법원 판례 거기 위에 거기서부터 여섯 번째 줄 오면 즉 거기서부터 이제 체크하면 됩니다. 지배인이 주관적으로 영업을 위해 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지배인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 예가 여러분 돼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돼 있죠. 뭐예요? 혼인, 입양, 신분상의 행위.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영업 자체에 대한 존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예, 같은 이런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 영업의 폐지와 양도. 이런 행위는 다 어떻게 돼요? 지배권에 미치지 않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지배인에 미치지 않는 행위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개에서 벗어난 문제가 나오겠죠. 그것만 지배인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몇 개 안 돼요. 딱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밖에는 안 나와요. 시험이. 예. 자, 넘겨주시고 세 번째 줄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공시하는 이 방법, 예, 공시하는 방법도 없다는 거. 지배인에 대한 제한 등기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 내용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2.1.4 공동지배인, 표현지배인. 자, 표현 나오면은 뭐예요? 무권대리 있죠? 무권대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하면 일단은 지배권이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현이라는 얘기는. 자, 공동대리라는 거는 한 명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지배인인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2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공동지배인을 선임한다는 것 사실 거래 상대방에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지배인을 선임할 경우 이들도 등기해야 되고 공동지배권의 소멸 변경 다 등기사항이에요. 예, 등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보면은 양가로 3 공동지배인 사이의 권한 위임. 예, 위임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읽어보시면 민법하고 똑같아요. 자, 넘겨보세요. 표현지배인도 의에서 세 번째 줄 하지만 실제 있어서는 지배인으로서 여길 만한 명칭 체크하세요. 명칭에 사용하도록 체크하세요. 사용을 허용하였지만 뭐예요? 대리를 수여하지 않았어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표현 지배인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지배인으로서의 명칭 사용해요. 허용했어요. 근데 뭐라 했어요? 수권,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네, 그럴 때 표현 지배인으로서의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줄 내려오면 원칙적으로 보면 표현 지배인의 대리 행위는 무권 대리 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자, 하지만 뭐라 했어요? 외관을 신뢰하는 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외관을 신뢰했단 말이죠. 어떻게 외관 신뢰했어요? 명칭 있죠? 그 다음에 허용했죠? 그걸 외관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건 봅시다. 이 표현 지배인의 요건이 잘 나와요. 요건. 보시면은 처음에 뭐라 했어요? 실제. 명칭 있죠? 본점 아니면 지점이 실제로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서 그 명칭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업주가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선의해야 돼, 상대방은. 상대방이 선의해야 됩니다. 악이면 안 돼요, 요건. 요 네 가지 다 요건을 충족해 줘야만이 표현 지배인으로서의 요건이 성립이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 봅니다. 본점과 지점의 실체가 뭘 얘기하는 건지. 두 번째, 표현상 명칭 사용 허락돼 있는데, 허락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줄. 표현적 명칭은 본부장, 지배인, 지사장, 지점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업소의 책임자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의 명칭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지점 차장. 빨간 걸로 보세요. 빨간 걸로. 이거 체크 안 돼요. 지점 차장. 지점장 대리. 특히 중요한 거는 출장소장. 이들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출장소장은 인정하지 않아요. 네, 출장소장. 자, 이제 넘기시고 상대방 선의해야 된다는 얘기 있고요. 자, 효과. 자, 효과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대리하고 똑같은 거죠. 효과는. 세 번째 줄. 자, 다만 이 경우에 상법 14조 제2랑 단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판상 행위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판 외의 행위에 대해서 본점, 지점의 대리,
동등한 권한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인은 재판상 재판 위에 포괄적으로 뭐 다 허락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지배인의 의무를 보면 세 번째 줄에 경업금지 의무가 있고 겸직금지 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봅니다. 경업금지 의무가 뭘 얘기하는 건지, 자, 요건 보세요. 경업금지 요건은 첫 번째, 영업주의 같은 영업분류에 속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영업주의 허락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자기가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을 경업을 하면 안 돼요. 예, 경업을 안 돼요. 이게 경업금지인데, 자, 넘겨보세요. 효과. 이 중에서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게 나와요. 빨간 걸로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개입권. 첫 번째 문단의 끝에 보면 개입권, 탈취권. 이게 뭐예요? 너 제3자를 위해서 했어? 알았어. 너 이긴 거 다 가져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개입권이에요. 보세요, 이제 개입권이 뭘 얘기하는지. 효과 바로 밑에 체크하세요. 지배인이, 자,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 두 번째, 두 줄 내려와서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일 때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는 영업주는, 그 주인은 사용인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익 있죠, 이익에 대해서 양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뭐예요? 개입권하고 탈취권이에요. 예, 이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끝에 보면은 이러한 영업주의 개입권은 영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개입권의 성질도 물어볼 수 있어요. 형성권, 일방적인 의사표시.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끝에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해 계약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해지가 아니라 해지입니다. 해지. 예. 그건 이제 13조 3항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안날로부터 2주, 그리고 또 뭐 거래한 날로부터 1년 지나버리면 소멸시효에서 소멸돼버려요. 그것도 기간 잘 보세요. 2주간 또는 거래 안 날로부터 1년 그 안에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두 번째 이제 겸직금지. 영업주 허락 없이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제 이사 다른 사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측에 보면 계약을 똑같이 해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개입권이 없습니다. 개입권은 앞에서만 얘기 나왔어요. 뒤에는 없어요. 구분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적 포괄대리인. 아까 집에는 모든 포괄대리였죠. 근데 지금은 부분적 포괄대리. 그보다 범위가 좀 줄어들어요. 자, 선임, 조임, 특별한 거 없어요. 넘겨주시고, 읽어봐도 넘기세요. 특히 중요한 거는 지배인을 잘 물어봐요. 부분적인 포괄대리는 거의 안 물어봐요. 자, 세 번째,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제가 그랬죠. 백화점 바로 앞, 마당에 나와서 판매하는 거,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걸 인식하시면 돼요. 자, 이 강의 이제 끝났습니다.